소상공인대학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많은 실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긴 시간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10분 내외로 여러분에게 정말 임팩트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정말 어쩌면 막 수억 대의 제가 그동안 이걸 배우고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 방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요,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직접 소상공인으로서의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직접 컨설팅을 해본 적은 없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은 예비 창업자인 분들은 사업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으로서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를 할 때 가장 김영갑 교수가 집중해서 보는 게 무엇일까? 저 대기업들도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뭘 집중해서 볼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이 핵심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딱 들어가서요, 좌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바로 메뉴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뉴북이라고도 하고요, 메뉴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객들은요, 음식점에 오면 무조건 메뉴판을 먼저 보든가 메뉴북을 먼저 보든가 거기에서 이미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역시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마 제 제자들이나 저에게 컨설팅을 받아본 분들 아니면 저를 만나봤던 분들이 저 사람 왜 저걸 제일 먼저 보지? 아니면 왜 저걸 먼저 달라고 하지? 왜냐? 제가 앉자마자 메뉴북 좀 주세요. 메뉴판 좀 주세요. 근데 이게 고객이 그런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하러 간 사람이, 자문을 하러 간 사람이 이걸 먼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놀랍니다. 교수님, 식사 안 하셨어요? 밥 드릴까요? 뭐 맛있는 거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 메뉴북만 보면 이 매장의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 맛집들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돌아다니시죠. 벤치마킹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유명한 전국의 맛집들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가서 뭘 보십니까? 사실은 요즘은 근데 저는 안 갑니다. 안 가고도 인터넷으로 메뉴북을 보면요, 이 매장의 모든 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앞으로는 이 메뉴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뭘 집중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궁금하겠죠? 여러분들은 메뉴판에 메뉴북을 만들 때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사실은 저는요, 옛날에 제가 식당을 만들 때는요, 저는 메뉴북에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스타벅스나 블루보틀과 같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들, 직영 기업들, 이 점포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메뉴북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기업들은요, 그 메뉴북을 그냥 마구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일수록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메뉴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메뉴북만 봐도 이 집이, 이 음식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경영자가, 이 음식점을 만들려고 도와준 컨설턴트가, 또는 요즘은 외식기업 기획자들이 정말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 음식점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그게 소비자와 경쟁자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메뉴를 구성했는지를 보면 이 집의 경쟁력이 한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은요, 가능한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메뉴판이 아주 두껍고 많은 내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우는요, 메뉴의 숫자가 컴팩트할수록 좋습니다. 컴팩트하다는 건 뭐냐? 사실은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제자들에게, 제 아는 분들에게, 제가 컨설팅이나 자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뉴는 단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only one 메뉴가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 하나의 메뉴가 곧 대표 메뉴이고요. 또 이 메뉴가 바로 시그니처 메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only one만으로도 여러분은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유명한 맛집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가 하나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 하나라는 건 딱 하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메뉴를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서너 개 정도의 메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메뉴는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 메뉴 하나에 집중해서 메뉴의 퀄리티, 메뉴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이 딱 들어왔는데 4개의 메뉴를 다르게 시켰어요. 그럼 주방에는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4개의 메뉴를 이 2명의 직원이 최고의 퀄리티로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메뉴 하나가 잘못돼서 4명 중에 1명이 불만족했어요. 그러면 그 4명의 고객이 그 다음에 다 안 옵니다. 그런데 메뉴가 많지 않으니까 야 우리 뭐 먹지? 근데 야 여기 하나밖에 없어. 어떡하지? 나는 이거 싫은데. 하지만 그 4개가 어떻게? 단 하나의 메뉴니까 주방에서 최고의 퀄리티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대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고객은 나중에 다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 이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서 메뉴북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계속 알려드릴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는 가능하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5개를 넘어가지 않는 게 여러분이 소상공인 음식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말씀은 제가 메뉴 경영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메뉴북에 보시면 메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메뉴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다. 사실은 메뉴북을 이쁘게 디자인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뉴북을 만들기 전에 이 메뉴북에 넣을 가격을 잘 결정해야 좋은 메뉴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랬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가 좋다. 근데 왠지 여러분 하나만 하기엔 좀 걱정이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3개까지 만드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3개의 메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같은 유형인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찌개집을 한다. 김치찌개다. 그럼 김치찌개를 가지고 3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부대찌개집이다. 그러면 그 부대찌개를 가지고 3가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치즈 부대찌개. 이거는 좀 여성이 좋아하는 좀 건강해 보이는 뭐 수제 부대찌개.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부대찌개인데 약간씩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약간씩 변화를 줘서 내 목표 고객들의 특성에 맞게끔, 하지만 메뉴는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우리나라 분들이요, 가격을 싸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싸게 하지 마십시오. 싸고 맛있고 양 많게 이 3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객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싸게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걱정이 되죠. 야, 내가 비싸게 받으면 고객이 안 오잖아. 그래서 메뉴가 3개이면 좀 약간 남들보다 너무 낮게 하시진 않고요. 저 사람들이 너무 낮게 받으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메뉴는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시고요. 또 하나의 메뉴는 중간 가격으로 책정하시고요. 또 하나의 메뉴는 좀 고가로 책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 봤더니 나하고 비슷한 찌개를, 부대찌개를 파는 사람들이 8,000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낮은 가격을 8,000원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간 가격으로 9,000원으로 맞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00원쯤으로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은 경쟁자보다 낮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이 볼 때는요, 낮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가격대로 설정해 놓으면 절대로 낮은 가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대표 메뉴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가운데 위치해야 됩니다. 바로 9,000원짜리가 대표 메뉴가 돼야 되고요. 얘가 시그니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중심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심리적으로요, 가운데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대표 메뉴가 틀림없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높이 10,000원짜리 메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10,000원짜리 메뉴가 여러분의 집에 그레이드를 높여줄 겁니다. 왠지 이 집은 더 고급스러운 집 같고요. 더 비싼 집 같고요. 하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가격대의 메뉴도 존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가격을 메뉴판에다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이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오늘은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 가격 전략에 대한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원포인트 레슨처럼 하나씩 하나씩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써먹으면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죠. 저는 메뉴판에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 비법입니다. 메뉴판은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성비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돈은 조금 투자하면서 효과는 이만큼 크게 나온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메뉴북은요, 사실은 여러분 투자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놈입니다. 그러니까 메뉴북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요, 200만 원, 300만 원을 넘기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테리어에다 기계 하나, 냉장고 하나 사는 데는 몇백만 원, 인테리어에는 몇 억도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메뉴북에는요, 투자를 안 해요. 즉, 어떤 분은 메뉴북에 돈 하나도 안 들이는 분도 있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저는요, 옛날에 메뉴북에 얼마를 투자하셨는지 아십니까? 최하 300만 원 이상을 투자했고요. 대부분 한 500만 원쯤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만 원이요, 인테리어 5억 원어치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왜 결국 메뉴북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메뉴북 안에 여러분의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들어가 있죠. 가격이 들어가 있죠.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한 방에 고객을 이 집은 정말 맛집이네. 이 집은 정말 끝내주는 집이네. 이 집은 다시 또 오고 싶은 집이네. 이 집은 메뉴를 주문하기도 전에 정말 맛있어 보이네. 여러분, 소비자는요, 맛있어 보이네,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기 뇌에 이게 탁 박힙니다. 그러면 진짜 음식이 맛있어지게 됩니다. 맛있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여러분의 메뉴 중에서도 메뉴북에 넣을 최고의 시그니처 메뉴는 사진 찍을 때부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야, 뭐 사진이 다 그거지. 아닙니다.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감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으로 소비자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야, 이 메뉴 먹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게 하셔야죠. 자, 그런데 이게 사진만으로 됩니까? 거기에 붙는 메뉴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메뉴도 브랜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냥 설렁탕이라고 한다고 나도 설렁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부대찌개라고 한다고 나도 그냥 부대찌개 8,000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제 제자 중에 얼마 전에 완전 리뉴얼을 해서 초대박을 낸 제자가 있는데요. 꽃 부대찌개. 부대찌개 앞에 꽃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이 부대찌개가 무슨 꽃이야. 그런데 그 꽃이라는 브랜딩이 왜 만들어진 건 줄 아십니까? 그 부대찌개를 들여다봤더니요, 가운데 정말 햄으로 만든 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봤더니요, 좀 비싸요. 하지만 이 집은 초대박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메뉴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소비자들이 여기 메뉴가 뭐가 있지? 이게 가격이 얼마지? 이런 리스트를 넘어서는 최고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마케팅의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메뉴북에 대한 가장 우리가 음식점을 만들 때 우리가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즉 사실은 투자하는 비용은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우리 가게를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인 메뉴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짧고 굵게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소상공인 대학 김영갑 교수 TV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은 시간이 짧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제 강의를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기탄 없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능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질문하십시오. 이게 한국 분들은 질문을 잘 안 하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